네, 이어서 우리 증시의 투자 전략 찾아가 보겠습니다. 모닝 인사이트 함께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토마토 투자클럽 최병훈 전문가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주 정말 역동적인 한 주였습니다. 네. 지난주에 그 말씀해 주셨던 대로 실제로 저쪽이 좀 나오기도 했고, 네. 화요일장만 해도 이렇게 폭락할 수가 있나. 네. 공포 그 자체였는데 다행히도 그 뒤로는 빠르게 올라와 주면서 정말 뭐 죽다 살아났죠. 이번 한 주 어떻게 보셨는지 증시 요약 좀 전해주시죠. 네, 중동 리스크 온이 된 상태고, 예. 또 국채금리도 급등했다 또 급락을 했었고요. 좀 안정이 되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우리가 연휴가 있으면서 이제 시장이 충격을 많이 줬는데 그 사이에 지난주에 10월 6일 금요일 날 코스피 지수가 2,403포인트 정도가 저가했는데 며칠 사이에 다시 또 급등했습니다. 예. 어제 종가로는 2,479포인트. 어제 종가가 고가로 끝났거든요. 네. 그래서 이틀 동안 급등을 했습니다. 이제 10일 날 이제 화요일 날은 급락했다가 다시 오늘 하고 어제하고 한 이틀간 계속 반등을 해줬는데 지난주 주말에 중동 리스크가 이제 지정 리스크가 발생됐습니다. 예. 발생돼서 우려가 컸었는데 오히려 그게 약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게 뭐냐면 지난 9월 달에 미국 증시도 급락하고 우리도 급락했었는데 고금리가 장기화되면서 연준의 어떤 긴축이 좀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그런 우려 때문에 또한 이제 국금리도 이제 고금리가 장기화되면 경기 침체도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래서 좀 빠졌다가 이제 우리 시장은 8월 초에서 8월 중순에 급락했고 또 네. 9월 중순 이후부터 10월 초까지 급락했는데 미국도 비슷하게 9월 달은 미국은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10월에 그렇게 커지지는 않을 걸로 보이는데 10월 초에 워낙 충격을 주면서 초반에 지난주부터 많이 빠졌고요. 그래서 이제 추가 급락의 중동 리스크가 추가 급락을 하지 않을까 그래 금융시장 요동치지 않을까 했는데 이제 중동 리스크 지정할 리스크는 그렇게 크게 시장에 충격을 주지 않고 좀 장기화되지 않을 어떤 이제 제한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네. 왜 중동 리스크가 온데는데 유가가 그럼 올라갈 것 같고 오늘 유가가 90달러대 잠깐 찍어 내려왔는데 그러면 이제 100달러대로 가게 되면 유가가 급등하게 되면 미국의 어떤 이제 인플레이션 둔화라 이런 게 늦어질 수도 있고 그러면 금리도 고금은 장기화되고 이렇게 되면 이제 전체적으로 안 좋아지는데 오히려 주가가 내려가고 뭐 경기 회복도 지연돼야 되는 오히려 주식이 올라갔습니다. 미국도 우리도. 네. 그것은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될 게 이제 미국의 경기가 워낙 탄탄히 잘 있고 탄탄하니까 이 고금리가 장기 이어지거든요. 오히려 유가가 상승하면 미국의 경기가 침체로 갈 수가 있거든요. 둔화로. 그러면 미국이 어느 정도 연착륙 가야만 금리도 빠지고 인플레이션 확실히 잡힐 건데 오히려 그런 게 국채금리도 내리고 있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오히려 중동 리스크가 이렇게 학전으로 더 크게 국가 간의 전쟁으로 가지 않는 이상은 오히려 이제 미국이 천천히 경기 둔화를 좀 지킬 수 있는 요인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좀 더 나은 상태고요. 특히 유가가 반응을 별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83달러, 86달러 지금 다시 83달러 왔는데 그러면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우리 유가가 10월에 중요한데 10월 달에 유가가 10월 하순 끝나고 11월부터 추세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만약에 추세적으로 오히려 하락으로 내려간다면 80달러도 붕괴된다면 전반적 물가는 확실히 좀 잡힐 것 같아서 그런 것은 좀 시장이 좀 긍정적인 요인이고 그다음 우리 시장은 이제는 이제 미국이 어제 CPI도 발표됐고 다 했으니까 거의 다 이제 변수들은 나왔습니다. 나올 건 나왔죠. 이제는 있는 것은 이제 실적 시전에 미국의 기업들이 실적 어떻게 나오는지 우리나라 실적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어제 삼성전자하고 LG에너솔루션 실적 발표한 걸 보니까 예상치보다 좋습니다. 맞아요. 그 얘기는 워낙 그동안 컨센서스 낮춰놨거든요. 나쁘니까 계속 계속 낮춰놨다가 이제 더 이상 안 낮추고 오히려 그거보다 잘 나온다는 건 시장이 바닥을 찍었구나 이런 생각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3분기 실적이 대다수 낮춰놨기 때문에 오히려 낮춰놓은 게 시장의 약발로 작용하지 않을까 이렇게 봐서 좀 긍정적인 측면이 있고 그래서 지수가 좀 올라가고 있고요. 예. 그러면 삼성전자 반도체고 LG엔솔은 2차 전지입니다. 그럼 우리나라 시장에서 지금 성장하는 이 두 분야밖에 없는데 그렇죠. 이 두 분야가 컨센서스 좋아지니까 그러면 시장이 좀 더 나은 시장 가겠다. 그래서 10월 달 제가 정신은 뭐 좀 더 하락했다가 오히려 이제 우리 시장은 11월부터는 반등하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지금이 좋은 기회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렇게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예. 코스닥 지수는 지난 이게 코스닥은 792포인트까지 800포인트 무너졌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엄청 불안했는데 그게 2차 전지가 폭락해서 그렇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뭐 로봇주도 그렇고 테마주도 그렇고 다. 근데 이게 단기 박스 780포인트 내외 정도는 언제든 돌릴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리고 대다수 2차 전지도 뭐 이제 단계별로 내렸는데 한 30~40% 내려왔다가 또 다시 내려왔으니까 한 60%대 내외 내려왔기 때문에 거의 반등 자리입니다. 그래서 에코프로 BM도 같이 다 반등 자리에서 반등해 줬기 때문에 단기와 중기 바닥권을 대다수 이제 그동 오래 주도주였던 것은 찍고 기술적 반등을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고요. 특히 에코프로 BM이 급등을 했습니다. 장대 양봉이 발생하면서 이틀간 좀 발생됐기 때문에 상승 전환하는데 2차 전지가 선도를 했기 때문에 특히 이제 에코프로 BM이 선도를 했습니다. 에코프로보다 에코프로 BM이 더 강하게 올랐거든요. 그것은 이제 에코프로는 BM은 순수하게 2차 전지 좀 하기는 하니까 향후에는 그쪽이 훨씬 더 안정적으로 좋거든요. 그래서 전환 선도했고 그다음 많이 빠진 것도 있습니다. 낙폭과대. 그래서 시세가 이제는 좀 안정적으로 흐름으로 전개되지 않을까. 추가 급등보다는 급락이 크지 않지 않을까 이렇게 보면 이제는 좋은 매수 기회를 주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낙폭 가대한 고성장주들이 단기적으로 7월 26일부터 2차 전지 같으면 거의 60% 빠졌거든요. 60, 70%. 그 얘기는 거의 60, 70% 빠지면 피부나치 수율로보다 반등, 확실히 반등 자리입니다. 그래서 반등 강도도 요즘 좋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다음 주나 중순경에 이제 추가 하락을 잠깐 추가를 반락을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그런 측면으로 보면 이제는 이제 비관에서 조금 긍정적으로 바꾸는 게 투자 전략에 도움되지 않을까. 투자 전략을 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번 주 증시를 좀 요약해 봤습니다. 비관에서 이제는 조금 더 긍정으로 갈 수 있지 않나라는 이야기까지 들어봤는데, 자, 그럼 전문가님, 당분간에 뭐 전망도 해주실 수 있으면 해주시고, 그리고 또 앞서 언급했던 국제유가 관련된 이야기, 국제유가와 또 미국 경기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신다고요. 네, 그래서 우리 코스피 지수 같으면 이제 한 2,518포인트 정도, 한 40포인트 정도 상승 여력이 있고요. 코스닥도 추가 상승 여력이 있고, 2차 전지 대다수 종목들도 우리 시장에서는 한 10% 내에 추가 상승 여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좀 그렇게 이제 여름보다는 강하지 않기 때문에 천천히 간다 생각하고, 그다음 전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미국 경기에 우리가 집중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미국 경기가 좀 둔화가 돼야만 물가가 잡히고 금리도 내려가고 목표한 뭐 소비자 물가도 내려가야 되는데, 그러면 결국은 지금 현재 유가가 상당히 90달러, 80달러 와 있는데 상당히 크게 물가를 안 내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어제 CPI 발표된 것도 보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생각보다 물가가 빨리 안 빠지거든요. 그거는 이제 주택 지수라든지 관련된 뭐 임대료나 이런 쪽이 좀 후행적으로 반영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지금 일단 하락하고 있어서 이제는 유가만 하락하면 전반적으로 미국도 연착륙 정도 되면서 좀 뜨거웠던 경기가 식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국제 유가와 미국 경기를 좀 비교를 해보면 이거 좋은 자료가 있어서 이제 차트에 넣어놨는데요. 미국 경제 침체 전후에 국제 유가는 대단히 고공합니다. 이제 유가란 것은 결국 유가가 추세적으로 올라갈 땐 경기가 좋을 때입니다. 하락이면 수요가 크니까 소비를 많이 하고 자동차도 많이 타고 다니고 그렇게 하면 소비가 그 공장도 많이 돌리면 당연히 유가는 올라가게 됩니다. 유가가 올라가게 되면 경제가 좋다가 다시 이제 유가 더 올라가면 좋은데 그 유가가 올라간 상태이기 때문에 비용이 또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또 다시 기업의 경기 실적이 나빠지고 그럼 또 다시 내려가게 되는. 그래서 유가와 경기에 아주 민감하게 있거든요. 그래서 유가가 이제 경기 어떤 선행 지표라고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적 유가가 빠진다면 경기도 나빠지는 거 이렇게 봐야 되는데요. 국제 유가가 평균적으로 한 50에서 100% 정도 이상 상승했을 때는 미국 경기 침체 전후에 많거든요. 그러면 국제유가가 50% 100% 주로 뭐 50달러 내외 이렇게 40대 60, 뭐 60달러 이렇게 있었으니까 100달러 이렇게 내외 정도로 가면 경기가 좋을 때는 가거든요. 지금 유가 이렇게 왔으면 미국 경기 좋은 거죠. 우리는 경기 나쁘죠. 미국은 좋은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이렇게 80달러, 90달러 왔으니까 경기가 하락이죠. 어떻게 보면 단단하니까. 그래서 유가 급등했는데 그러면 계속 경기가 좋으면
유가는 안 빠지고 오히려 더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 거기에다 중동 지정학 리스크가 발생돼서 오히려 경기가 좋은데 이제 감산이라든지 아니면 감산을 하고 있지만 거기에 대한 생산이 적어지면 공급이 축소되면 다시 안정적으로 더 올라갈 수 있거든요. 유가는. 그런데 이제 공급이 줄어들더라도 만약에 수요가 줄게 되면 네. 다 잘 안 올라가거든요. 그렇죠. 지금은 이제 중등 리스크가 있는데 오히려 공급이 줄어들더라도 수요에 대한 불확실성이 크고 수요가 줄어들지 않을까. 그러게 되면 유가가 못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지금 유가가 안정적으로 움직여서 다행입니다.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유가 급등이 된 게 오랫동안 장기화되면 당연히 경제 침체를 유발하거든요. 예. 우리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특히 이제 미국도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체적으로 유가가 계속 좀 고경행진하고 있기 때문에 좀 경기의 둔화를 지키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요. 결국은 고유가는 미국 경기에 부정적이었고요. 우리도 부정적입니다. 물론 우리는 유가가 높으면 이제 수입해 또 수출, 기름 수입해서 또 관련된 제품 수출하기 때문에 그 수출이 더 크거든요. 그러면 유가가 올라간 상태에서는 우리는 이제 매출이 늘어나기, 기업들 매출 늘어나기 때문에 좋은데 그게 장기화됐을 때는 우려가 되거든요. 네. 그래서 미국 경기 침체 결국은 유가를 급락을 또 시키거든요. 그래서 이번 이제 10월 말까지 저는 보고 있는데 10월 말까지 유가가 이제 이 상태에 있다가 오히려 이제 $80로 붕괴를 한다면 추세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지금 우리가 유가가 이제 $100 가서 추세적으로 하면 걱정을 많이 하거든요. 네. 중동 리스크도 커져서 또 확전되지 않을까. 그렇죠. 그거는 저는 오히려 10월 달 정도에 하반기에 10월 하순경이나 11월 초에 $80 붕괴가 되면 이제 미국 인플레도 잡히고 장기 고금리가 장기화된 것도 우려도 불식되지 않을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경기가 미국이 좀 낮아지고 일단 미국은 경기가 좀 둔화가 확실히 돼서 내년 상반기에 둔화돼 가지고 있다가 다시 내년 하반기나 25년도 경기가 다시 할행이 되면 전체적인 구조적으로 주식도 사상 고점 또 돌파할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가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예. 우리 유가와 코스피를 이렇게 비교해 보면 사실 이제 유가와 코스피는 거의 우리는 수출 주도형 국가이기 때문에 경기에 민감합니다. 네. 주가가 이제 코스피 지수가 경기가 좋을 때는 같이 올라갔다가 경기가 또 나빠지면 같이 쫙 내려오거든요. 그렇죠. 유가하고 똑같습니다. 그죠? 그러면 결국은 추이는 WTI와 유가와는 우리 코스피는 WTI와 코스피는 동행을 한다. 그러면 유가 상승세가 계속해서 고공행진하면 그 이후에 좀 시간 지나면 또 침체가 오고요. 그래서 결국은 기업 마진이 훼손되면 안 되니까 적당한 이제 유가가 있으면 좋은데 그건 지금 높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뭐 수출 유가 관련된 기업들은 괜찮은데요. 마진도 그리고 앞으로는 이게 좀 더 이어지면 오히려 한 뭐 6개월 정도 고공행진이 된다면 마진도 훼손되면 또 코스피 또 부진해지지 않을까. 그런데 이미 많이 반영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우려하지는 않아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자, 요즘에 또 관심도가 더 높아지고 있는 국제 유가의 움직임과 관련해서 미국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코스피에 또 어떻게 상관관계가 있는지까지 알아봤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주에 투자 전략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다음 주 투자 전략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주말 지난 7일 날 토요일 날 중동 리스크 발생됐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 쉬는 날 주로 발생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주말이 또 왔잖아요. 네. 그래서 이번 주말 정도부터 해서 다음 주 초까지 이제 전체적으로 중동 리스크를 어떻게 확전될지 여러 가지 보고 이제 뭐 이란이라든지 뭐 시리아라든지 이런 쪽에서 같이 이제 참여를 이제 이게 크게 되면 리스크는 확대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전반적으로는 이제 국가 간의 전쟁은 쉽지 뭐 이란하고 이스라엘하고 전쟁 이런 것은 우려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아직은 그렇게 보여서 지정학적 리스크를 지금 앞으로 일주일 동안 계속 좀 체크를 해봐야 되고요. 예. 특별한 뭐 이슈 변수 큰 게 없기 때문에 이제 실적은 어느 정도 뭐 예상하고 있으니까 대다수 이제 어닝 시즌에서는 그래서 중동 리스크만 좀 더 보면서 다시 반락할 때 지수가 급하게 올라왔으니까 이틀 동안 그러면 다음 주 만약에 좀 미국도로 좀 빠졌을 때 어떤 리스크로 빠지는지를 좀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요. 미국의 국채 금리는 계속 좀 봐야 됩니다. 지금 4.7인데 4.8을 계속 돌파하고 5%대로 갈 수도 있거든요. 만약에 5%대로 가게 되면 다시 한번 지수는 빠질 걸로 보이지만
오히려 미국 국채가 안정되고 있습니다. 안정되고 있다는 것은 중동 사태나 이런 게 더 확대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금리 변동 확대 여부를 좀 체크하면서 우리가 코스피 지수 기준으로 봤을 때 주봉 기준으로 중기적으로 12동 평균선 2,518포인트인데요. 이 정도 내외까지 2,500대 한번 갔다가 조정받으면 다시 2,450도 내려올 수도 있지만 2,400을 깨지고 쉽게 내려가진 않을 것 같다. 그러면 결국은 우리 지수들 이렇게 보면서 이제 하이닉스가 52주 고가를 아직 돌파를 못했는데 네. 하이닉스가 52주 고가를 신고가 출현 여부를 좀 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원래 이제 반도체 관련되는 건 경기를 타기 때문에 11월 한 초순 중순까지는 돌파 시도해서 돌파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예. 그 이후에 지속성 여부인데 그러면 의견 잘 안 갈 걸로 보이지만 일단은 전체적으로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안정적으로 있으면 크게 지수는 하락하지 않을 걸로 보여서 이제는 이제 이달 다음 주나 이렇게 조정받는 지수가 조정받는다. 오히려 내년을 위해서 포트폴리오를 확실히 짜놔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24년도 실적 개선되는 것은 뭐 반도체 쪽하고 2차 전지는 뭐 계속적으로 이제 산업이 성장하고 있으니까 이쪽으로 그 중에서 핵심적으로 내년에 좋아지는 것들은 비중 확대를 해야 될까 않을까 이렇게 보고요. 요즘은 이제 전체가 잘 안 가더라도 그 개별적인 한 종목이 크게 올라가는 것도 많거든요. 맞아요. 그것은 특징적인 게 실적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걸 보고 이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자, 그러면 실제로 또 유망 종목은 지금 어떤 종목 보고 계시는지도 말씀해 주실까요? 네, 유망 종목은 이제 내년부터 이익이 크게 느는 삼성 SDI입니다. 아, 삼성 SDI. 네. 네, 자세히 또 설명 또 추가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삼성 SDI는 저는 이제 장기로 네. 이제 삼성 SDI 보면 이제 산업이 이제 성장할 때 산업은 가장 좋고 초기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가 결혼한 주식을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아, 그렇죠. 자주 말씀하시죠. 그렇게 결혼한 주식이다 그러면 결혼을 20대 하는 게 좋을까 30대 하는 거 40대 하는 게 좋을 거잖아요. 만약 20대 결혼해서 배우자를 미리 잘 만나면 자기가 맞는 사람 만나면 아주 잘 평생 잘 살아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20대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그 어린 나이에 배우자를 자기가 만나서 선택하는 게 어떤 식견이 있어야 되잖아요. 맞아요. 우리 주식도 성장하는 주식을 20대 결혼하듯이 아주 초반기에 산업이 2차 전지가 성장할 때 2016년도, 17년도 요때가 20대거든요. 그때 딱 샀으면 같이 성장할 수 있죠. 같이 다섯 배 올라와 있거든 지금. 그런데 지금 이제 한 40대 이렇게 됐다. 그럼 40대 결혼하면 물론 이제 눈이 높아져가지고 결혼은 쉽지 않겠지만 그래서 잡지도 못하는 거예요 주식을. 많이 올라왔거든요 지금. 10만에서 60만, 70만에서 50만이니까 누구도 네. 잘 관심 없어요. 기관적으로 장기 투자죠. 그런 생각을 좀 하면서 이 종목을 봐야 되지 않을까 보면 결국은 이 자동차 전지 산업은 계속 뭐 10% 20% 성장하니까 산업 자체는 장기로 그래서 산업 성장이 계속된다면 중간중간 안 좋더라도 추세는 문제가 없습니다. 2, 3년 안 가다가 또 2, 3년 안 갖는 수익률을 1년 만에 다 해주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4분기도 성수기고 전기차는 그다음 25년도에 삼성 SDI는 이제 애리조나에 또 스텔란트 2공장도 하고 하니까 전반기 25년부터 실적이 외형성이 크게 성장합니다. 그런데 내년 정도에 삼성 SDI는 이익이 한 40~50% 늘거든요. 예. 그러면 올해 11월 날부터 이 추세적으로 상승하지 이런 생각도 있고요. 우리가 이제 그 캐파 전망을 이렇게 해놓은 거 보니까 내년부터보다도 25년 내년부터 확실히 좋아져 25년도, 26, 27년도까지 크게 증가합니다. 꾸준히. 캐파 증가는 시설 증설을 계속 하는 거죠. 시설 증설을 끊임없이 하는 주식은 행보는 있더라도 박스권 있더라도 사상 고점을 항상 돌파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일봉 차트를 보더라도 최근에 이제 3일 급등했습니다. 예. 이 SDI는 외국인들이 뭐 20%대에서 지금 48%대까지 사고 있거든요. 샀으니까 유통 물량이 적습니다. 적은 네. 상태이기 때문에 올라갈 때는 급등을 하고 합니다. 그 주봉 차트를 보게 되면 이제 한 이번 주가 이제 양봉이 크게 뜨고 있습니다. 네. 왼쪽에 보면 스토캐스도 쌍바닥 그리고 올라가듯이 오른쪽 지금도 마찬가지. 그러면 이게 한번 올라가게 되면 한 4주 정도는 양봉 뜨고 올라가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너무 이제 리스크보다는
매수 관점으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월봉 차트도 보면 박스권 하단입니다. 지금 만 거의 3년 동안 안 가고 있거든요. 맞아요. 50에서 70 사이. 그래서 이걸 사면 정말 바닥에 50원 만에 사가지고 70만 원 팔면 수익은 크지만 실제로 70만 원 사면 계속 손해 나 있잖아요. 그죠? 네. 그래도 장기적으로는 괜찮죠. 이 박스권을 내년에는 돌파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내년에 박스권 돌파하면 전체적으로 지금 이제 52만 5천 원 내외 이렇게 잡으면 네. 73 단기적으로 한 73만 원 반등 박스권 상단까지 보면 되고요. 예. 그다음 손절가는 뭐 최근에 한 48만 원 이렇게 보면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삼성 SDI였습니다. 매수 가격 52만 5천 원, 목표가 73만 원, 손절가 48만 원까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코멘트 한마디 덧붙여 주시죠. 네, 우리 주식시장 한 100년 정도 됐거든요. 예. 이 교훈은 사상 고점을 돌파하는 주식은 산업이 고성장이 지속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최병호 전문가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모닝 인사이트 함께 했고요. 오늘의 모닝쇼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